첫 번째 주제는 연준 발언이 과도하면 시장의 잡음과 변동성을 키우고 앞으로의 안내가 흐려져 투자자들이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해 안정적 기대를 갖기 어렵게 된다는 점입니다. 배경으로 2008-09년 금융위기 당시 베르냉키의 제로금리, 대규모 유동성 공급, 양적 완화와는 전혀 다른 환경을 워시 신임 의장이 물려받았고 워시는 인플레 억제 성향이 강한 호크로서 연준의 방만한 대차대조표가 현 인플레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보유 채권 축소를 중시합니다.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력이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고 FOMC 내 합의 약화와 파월 전 의장의 이사직 잔류 등이 워시의 정책 추진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연율 3.8% 같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이란 관련 유가 리스크가 존재하고 AI 등 기술 호재의 범위와 속도는 불확실해 워시는 일관된 메시지와 신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책 신뢰도를 지켜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채권금리 급등이 주식시장에 대한 핵심 리스크로 지목된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장기물 금리가 급등해 30년물 미국채가 5% 선을 넘고 10년물도 4.5%를 상회하면서 기업과 소비자의 차입 비용 및 기업 이익 전망을 압박해 주식 밸류에이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현재 S&P 500의 선행 PE는 약 21.3배로 장기 평균 연 6배를 웃돕니다.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상승 속에서 일부 자산가는 현금, 금, 원자재 비중을 늘리고 메가캡 성장주에 남는 바벨 전략을 선택하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 블랙록은 다가오는 스페이스X IPO 참여 시 50억, 1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AI 관련 구조조정이 단순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CNBC 분석에서 AI 관련 해고를 발표한 S&P 500 기업 23곳 중 56%는 해고 이후 주가가 하락했고 하락 기업의 평균 낙폭은 약 25%에 달해 AI 도입의 생산성 효과는 일부 있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며 G7 장관들이 이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이 커지자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파리에서 회동해 경제 충격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유로그룹 의장 겸 그리스 재무장관 키리아코스 피에라카키스는 해협을 열고 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G7 여러 나라에서 급등하고 있으며 미국 30년물 금리가 약 5.21%까지 치솟고 영국 장기 국채도 1990년대 후반 수준의 금리를 기록하는 등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렌트유는 연초 대비 약 74% 상승해 최근 종가가 약 109.26달러, WTI도 105달러 선으로 올라 국제에너지기구는 재고 급감과 수유기 대비 유가 추가 상승 위험을 경고하는 등 에너지 무역, 인플레이션과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히며 중요한 기술 공급망 부문의 차질을 방지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중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사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고 삼성전자와 노조는 정부 중재로 임금 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나 노조는 중재 압박을 거부하며 회사 안이 불리하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긴급 중재가 발동되면 30일간 즉시 파업이 금지되고 노동위원회가 중재 조정에 나서는 드문 강경 조치이며 정부는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이 하루에 최대 1조 원, 원자재 폐기 등으로 피해가 커지면 최대 100조 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22.8%와 국내 주식시장의 약 26%를 차지하고 직원 12만 명과 1,700개 협력사를 거느린 핵심 기업이라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의지가 강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가계 재정 압박으로 에스크로, 주택보험, 모기지보험 등을 대납하는 부족이 월별 상환액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 80%의 주담보대출 보유자가 에스크로를 사용하고 있고 올해 에스크로 계정의 약 65%가 지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부족액은 약 2,157달러에 달합니다. 대다수 대출기관은 부족분을 12개월로 나눠 월 납부액을 늘리거나 일시불 납부를 선택하게 하며 평균 부족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179.75달러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에스크로 비용은 2019년 이후 약 45% 올랐고 주택보험료 급등과 재산세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 가계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일시불 납부, 보험료 재비교, 공제액 조정, 감면제도 확인이나 근거 있는 재산세 이의 신청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롱아일랜드 철도.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으로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약 30만 명의 통근자 운행이 중단돼 큰 교통 혼잡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자들은 토요일 자정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임금 합의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으며 노조는 3년 넘게 임금 인상이 없었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MTA는 추가 임금 인상은 요금 인상과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하며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권고했지만 대체 수단이 부족해 뉴욕 지역 전반의 교통 혼잡과 일일 최대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우려됩니다. 이번 파업은 1994년 이후 처음 발생한 LIRR 전면 파업으로 재개 시기와 지속 기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